네,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NH투자증권의 김성미 BB CE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화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우리 시장은 이제 그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 주말 파월 푸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도 사실은 뭐 상승을 이뤘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물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안도랠리의 성격은 나왔지만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좀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단기 랠리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서 확률적으로는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뭐 단기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이게 추세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스권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뭐 브렉시트 같은 관련 뭐 투표안도 있고요. 지금 1월 중순에 중국 경기 데이터들도 발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우려는 미중 무역 분쟁 과정과 지금 또 경기 둔화 우려를 어떻게 일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니 안도랠리는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5G, 그다음에 2차전지, 수소차 관련주들은 뭐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상승 추가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박스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도 좀 많은 상황이고 뭐 침체론이다 아니다 왈가왈부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미국의 현실을 좀 파악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난해 미국 보시면 우리나라 아시아 지수가 급락할 때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낙폭을 또 확대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지 않게 좀 압박을 많이 가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현실을 파악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현재 금리를 올려도 가능하다,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많은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있으면서 미국의 현실은 좀 이제는 어렵겠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월 의장의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인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지난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긴축 속도를 줄이고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면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분한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물 쪽이나 또한 외국인들 수급 쪽에서의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들어왔던 업종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중심을 들어왔었고 기관들 역시도 투신에서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차분한 분위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차분하고 좀 보수적인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호재에는 좀 약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좀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오늘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변동성도 좀 심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기대감, 우려감 좀 반반인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의 가장 포인트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데 아, 그렇군요. 사실 글로벌 IT 대장격인 동사의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올해 4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 영업이익 예상치는 13조에서 12조 원 수준이고요. 올해 그 3분기, 그러니까 18년 3분기 실적을 17.5조 원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주가의 고점된 11월 2일 이제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고 뭐 반도체 피크론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악재 노출 이후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 매수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했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악재 노출 이후에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지 최근에 저희가 뭐 현대차 케이스도 보면 최대 악재가 노출된 이후에 사실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부터 좀 시작되는 CES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네.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침체된 IT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네, 올해 IT의 트렌드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5G나 AI, 뭐 IoT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7일 저녁부터 LG전자 그 박일평 CTO께서 지금 그 5G 관련한 AI 관련한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있으실 예정이고요. 뭐 미국 이통사도 AI 관련해서 좀 키노트 스피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화두는 여전히 AI, 5G, 그다음에 IoT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CES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뭐 다행이긴 하지만 국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주도권 싸움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네.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신규 폴더블 폰은 조금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AI 관련한 의료용 로봇들을 지금 케어 로봇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 각 기업들의 IT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오늘 빅 이슈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ES 2019 개막과 함께 살아날 만한 이제 IT 업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김용철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시장은 좀 되돌려 놓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새해 시작하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만은 양대 지수가 좀 지지 라인이라고 했던 라인에서 좀 아래에 내려왔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좀 되돌려 놓으면서 지수의 상승보다가는 과매도에 따른 회복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연속성을 봐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두고 말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의 흐름들이 좀 변화를 줬더라는 상황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의 흐름보다가는 과연 뒷심이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장 초반은 어제 미국 시장에 따른 영향 때문에 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흐름들이 중반부, 후반부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신호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수급적인 흐름들이 오늘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흐름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종목별의 이제 속도 차이다라는 건데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 바이오주 관련주 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 외에 뭐 화학주나 다른 업종들 쪽에서는 전체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업종들을 회복하고 있는 회복의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비슷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방금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뉴스가 시장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뉴스에 좀 민감한 우리가 분위기에 맞춰서 좀 이런 이슈 쪽 5G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김영철 대표께서도 자율주행차나 5G 관련된 업종을 관심 있게 보자고 하시네요. 자, 그럼 두 분의 관심 종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어제 시장의 키워드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제 시크릿콜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뭐 송원산업을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마 작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화방지제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종목들을 볼 때는 PQC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부터 판가 인상이 좀 이루어졌고요. 올해 1분기도 지금 뭐 바스포와 함께 글로벌 판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주 원재료인 페놀, 그 다음에 부타티엔 그 원재료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면서 그 재고 원재료의 레깅 효과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들은 상당히 좀 양호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윤활유 산화방지제 매출이 신규로 또 애드업이 되면서 한 매출 1,000억 정도의 애드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수급 확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판가 인상에 따른 실적 확대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역사적 저점 구간이니까 분할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송원산업을 주셨고요. 자, 김영철 대표께서는요? 네, 최근 최저임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말도 많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전자금융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화 자동화 기기 그리고 무인 자동화 기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좀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10,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전자금융을 봐야 되는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고요.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진입장벽은 낮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전자금융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일 수가 있겠고요. 주가 하락을 통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에 진입해 있다. 그만큼 주가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일단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2차 상승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이외 무인 주차장을 통한 외형 성장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은 김성민 PB도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관심 종목으로 한국전자금융까지 주셨고요. 자, 두 분의 전략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한 시장일까요? 뭐 올해 처음으로 아마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제 저는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린 건 다시 돌아온 박스피와 종목 장세.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추세장은 아니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제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좋은 종목들 가지고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김영철 대표께서는요? 네, 시장 다시 출발점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과매도 구간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회복과 상승을 좀 구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되는 것은 상승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업종별로 우리가 좀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올해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 오늘 화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